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보다 더 오래전 이야기가 전해오는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마을 입구에는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잎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사각사각 하는 맑은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씻어주는 빗소리 같다고 하여 이 마을을 대나무 골이라고 불렀으며 이곳에 들어오면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은 모두 잊히고 오직 바람소리와 물소리만이 귓가에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욕심 없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며 살았는데 그들은 자연이 주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았고 밤이면 일찍 등불을 끄고 별을 보며 잠드는 순박한 이들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대나무골의 가장 깊숙한 곳, 마을 사람들의 집과도 조금 떨어져 있는 외딴 곳에는 조그만한 초가집 한 채가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은 겉보기에는 허름해 보일지 몰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인의 정갈한 손길이 곳곳에 묻어나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흙으로 빚은 담장은 낮아서 누구든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지만 마당에는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장독대에는 반질반질하게 닦인 항아리들이 햇살을 받아 옹기종기 모여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 뒤로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이면 붉은 감을 주렁주렁 매달아 집을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연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깊은 눈동자와 흰머리가 희끗희끗 섞인 단정한 쪽진 머리를 하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지냈는데 사람들은 그녀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이거나 혹은 말 못할 깊은 사연을 안고 세상과 담을 쌓은 사람일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연하는 가장 먼저 마당으로 나와 쌀이비로 흙바닥을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슥슥하며 비지라는 소리는 규칙적이고 차분하여 마치 그녀가 땅을 어루만지며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들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물 흐르듯이 부드러웠고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갈 때도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러웠으며 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조차 장작 타는 소리가 유난히 포근하게 느껴질 만큼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내는 아주 작은 소리조차도 세상의 평화를 깰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으며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거나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아주 오랜 옛날에는 조선 팔도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뛰어난 소리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가 한번 입을 열어 노래를 부르면 날아가던 새도 멈춰 앉아 귀를 기울였고 울던 아이는 울음을 그쳤으며 심지어 시들어가던 꽃봉오리가 다시 피어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그녀의 소리는 하늘이 내린 축복이자 기적이었습니다. 왕실의 잔치나 고관대작들의 연회에는 언제나 그녀가 초청되었고 그녀의 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듣기 위해 사람들은 산 넘고 물 건너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며 그녀가 가는 곳마다 비단과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였지만 그 화려한 명성은 오히려 연화이되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자 족쇄가 되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소리 그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그녀의 목소리가 가져다주는 명예와 돈에 눈이 멀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환호성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한숨과 다툼이 뒤따랐습니다. 어떤 부자는 그녀를 독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 했고 어떤 권력자는 그녀의 소리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도구로만 이용하려 했으며 소리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은 진정한 예술의 혼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유명해질 수 있을까 하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연화는 아름다운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게 물들이고 욕심을 부추기는 저주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어느 날 밤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깊은 산골 마을로 도망쳐 들어와 스스로 입을 닫고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대나무골로 숨어든 연화는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며 살았는데, 그녀는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는 소리라도 닿을까봐 입술을 굳게 다물고 심지어 한숨조차 속으로 삼키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녀에 대해 소리는 더 이상 아름다운 예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위험한 불씨와도 같았기에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깊은 우물 속에 가두듯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가끔 바티를 하다가 문득 옛날에 부리던 가락이 떠올라 목구멍이 간질거릴 때면 그녀는 차가운 우물물을 한 가가지 떠서 벌컥벌컥 마시며 솟구치는 소리를 억지로 눌러 담았고, 밭고랑에 앉아 하염없이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곤 했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소리가 다시는 세상에 퍼지지 않아 더 이상 누구도 다치거나 슬퍼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그저 이름 없는 촌보로 살다가 조용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과거를 전혀 알지 못했기에 그저 마음씨 착하고 조용한 이웃으로만 그녀를 대했는데, 그들은 가끔 연화의 집 앞에 갓 수확한 옥수수나 감자를 몰래 놓아두기도 하고, 지나가다 마주치면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며 그녀의 고독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순박한 정에 깊이 감사하면서도 혹시라도 자신이 말문이라도 트게 되어 과거가 드러날까봐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빙글에 미소만 지어 보이거나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고, 마을의 대소사나 잔치에는 참여하지 않고 멀리서 바라만 보며 마음으로만 축하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수줍음이 많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해 주었지만, 가끔 밤바람에 실려오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그녀의 집 주변을 감돌 때면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대나무 숲의 소리는 더욱 깊고 그윽해졌는데, 연화는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을 때면 툇마루에 앉아 툇마루 잎들이 부르는 자연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대나무들은 서로 부딪히며 격렬한 소리를 냈고, 바람이 잦아들면 속삭이듯 부드러운 소리를 냈는데, 연화는 그 소리들 속에서 자신이 예전에 불렀던 판소리의 장단과 가락을 느끼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몸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소리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그 본능은 더욱 꿈틀대며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자신의 소리가 불러왔던 끔찍한 다툼과 탐욕의 눈빛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소리는 저주다. 내 소리는 재앙이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차오르는 예술혼을 차가운 이성으로 짓눌러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연화는 물을 기르러 갔다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 아랫마을에 웬 낯선 소리꾼 하나가 나타나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닌다더구먼. 목청은 좋은데 신보가 고약해서 돈 없는 사람 앞에서는 입도 뻥긋 안 한다지 뭐야. 한 아낙네가 방망이질을 멈추고 혀를 차며 말하자 다른 아낙네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소리라는 게 사람 마음을 달래줘야지 돈만 밝혀서야 어디 쓰겠어. 옛날에 그 유명했다던 명창 연화라는 사람처럼 마음 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이제 다 사라졌나 봐. 연화는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황급히 물동이를 채우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는데,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방문을 꽉 닫아 걸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아낙네들의 말은 귓가에서 맴돌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가 남긴 전설은 사라지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미화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깊은 산골로 숨어들어도 과거의 그림자가 끈질기게 따라다닌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고, 혹시라도 그 낯선 소리꾼이 이 마을까지 찾아와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밖에서는 붉은 노을이 지고 산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저녁 준비를 하는 연기가 마을 곳곳에서 피어올랐지만 연화의 집 부엌에서는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악몽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그녀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수많은 군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름다운 가락이 아니라 검은 연기와 불꽃이었습니다. 그 불꽃은 사람들의 옷에 옮겨붙고 집을 태우며 온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사람들은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멈춰라! 제발 멈춰! 연화는 꿈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땀에 흠뻑 젖은 채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새벽닭이 울기 직전에 캄캄한 어둠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목을 감싸쥐었고,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는데 마음이 어지러워서인지 빗자루질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국화꽃이 서리를 맞아 시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느껴져 그녀는 한참 동안 빗자루를 멈추고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평소처럼 지나가는 마을 사람이 아니라 뭔가 낯설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긴장한 채 문 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마을 촌장인 박영감이 뒷짐을 지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평소 인자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기에 연화는 황급히 빗자루를 놓고 고개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박 영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 아침부터 방해해서 미안하네만 혹시 어제 아랫마을 소식 들었는가? 웬 젊은이가 자꾸 우리 마을 쪽을 기웃거리며 옛날 명창 이야기를 묻고 다닌다는구먼. 자네는 워낙 바깥 출입이 없으니 모를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조심하게나. 박영감의 말은 연화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와도 같았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고개만 끄덕였는데 박영감은 그런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박영감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퇴마루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녀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평화로운 은둔질만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젊은 소리꾼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자신의 흔적을 쫓아 이곳까지 온 것이 틀림없었고 그가 마을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다시금 소란스러운 과거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무심하게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가고 있었고 대나무 숲의 바람소리도 오늘따라 스산하게 들려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과거의 물건인 낡은 부채 하나를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내어 어루만졌습니다. 오래된 부채는 끝이 해지고 색이 바랬지만 연화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나고 있었는데 그녀는 부채를 펼쳐 그 안에 그려진 산수화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부채를 다시 펴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건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부채를 다시 접어 가슴에 품었고 눈을 감고 지나간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화려했던 무대, 쏟아지던 박수갈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시기와 질투의 눈빛들,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온 침묵의 맹세가 과연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마을과 사람들의 평화만은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지기 시작했는데 마치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 대기의 기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연화는 부엌을 들어가 저녁밥을 안 치려 했지만 손이 떨려 쌀을 씻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아궁이에 불을 붙이려 해도 부싯돌이 자꾸만 미끄러져 애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불을 지피고 가마솥 앞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불길 속에서 일렁이는 그림자가 마치 춤추는 사람의 형상처럼 보여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밥이 끓어 넘치는 소리가 나서야 정신을 차린 그녀는 서둘러 불을 조절하고 솥뚜껑을 덮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끓어오르는 밥물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 조용한 대나무골에서는 듣기 힘든 소란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는데 누군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꽹과리를 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점점 마을 안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축제의 흥겨운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신경을 긁는 날카롭고 과시적인 소리였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일으키는 묘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직감할 수 있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와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른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낯선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무리는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사내와 그를 따르는 몇몇 짐꾼들이었는데 그 젊은 사내는 거만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마을 입구의 장승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고 그 거만한 태도는 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연화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그 젊은 사내는 자신이 한양에서 보았던 재주보다는 욕심이 앞섰던 그 어떤 소리꾼들보다도 더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대나무골인가? 소문대로 쥐 죽은 듯이 조용하군. 젊은 사내가 큰 목소리로 외치자 마을의 고요가 산산조각이 나며 흩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지만 깊이가 없고 기교는 화려했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껍데기뿐인 소리였습니다. 그는 짐꾼들에게 손짓하여 짐을 풀게 하고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정자나무 아래로 성큼성큼 걸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 이름은 매향이라 하오. 한양 제1의 소리꾼이 되고자 팔도를 유람 중인데 이곳에 전설적인 명창이 숨어 산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이다. 매향의 외침은 마을 사람들을 술렁이게 만들었고 모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연화의 집 쪽을 향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떠올리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지만 매향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집안까지 파고들어 그녀의 귀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그녀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도전장이었고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과거와의 정면 승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으며 침묵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대나무 숲은 거센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고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매향의 거친 웃음소리를 들으며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고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비는 밤새 추적추적 내렸고 빗소리는 지붕을 때리며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촛불 하나를 켜놓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앉아 있었는데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그림자도 벽 위에서 춤을 추듯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벙어리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낼 것인지
아니면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 자신의 목소리로 매향의 오만함을 잠재우고 마을의 평화를 지킬 것인지.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가진 힘, 즉 사람을 홀리고 미치게 만드는 그 저주가 다시 깨어날까봐 두려웠기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마을 전체가 마치 구름 속에 떠있는 섬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감새 한숨도 자지 못한 퀭한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고인 빗물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겠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는데 그 빗자루 소리는 어제와 달리 단호하고 힘이 실려 있어 마치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는 전사의 칼 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매향이 마을에 들어온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게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시작되었는데 늦잠을 자던 새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를 정도였습니다. 매향은 아침 일찍부터 마을 회관 앞마당인 정자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목을 푼답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 힘이 있고 우렁찼지만 아침 이슬처럼 맑고 투명한 대나무골의 공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탁하고 거친 쇳소리가 섞여 있어 듣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밭으로 나가려던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내의 기이한 행동에 발길을 멈추고 하나둘씩 모여들었는데 호기심 반 걱정 반의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향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자 입가에 거만한 미소를 띠며 부채를 촤르르 펼쳐들고는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매향이 부르는 노래는 한양에서 유행한다는 최신 가락이었는데 기교가 현란하고 음의 높낮이가 심하여 처음 듣는 사람들의 귀를 홀리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는 숨이 넘어갈 듯 높은 음을 길게 뽑아내다가 갑자기 땅이 꺼질 듯 낮은 음으로 떨어뜨리며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았는데 이는 감정을 전달하기보다는 자신의 폐활량과 기교를 자랑하기 위한 서커스에 가까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소리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쳐다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노래가 계속될수록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고막을 때리는 소음이었기에 듣고 나면 개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로감이 몰려오는 묘한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한양의 높은 문화라고 생각하여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한바탕 소리판을 벌인 매향은 땀을 닦으며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은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내 소리가 어떠시오? 이 촌구석에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귀한 소리 아니오. 그가 으스대며 묻자 마을 청년 몇몇이 쭈뼛거리며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자 매향은 본색을 드러내며 은근슬쩍 본론을 꺼냈는데 목소리를 낮추고 은밀하게 묻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내가 듣기로는 이 마을에 벙어리 흉내를 내며 숨어 사는 기가 막힌 명창이 있다던데 혹시 아는 사람 없어? 내가 그 사람을 만나 한 수 가르쳐주려고 멀리서 왔단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마을 외딴 곳에 사는 연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화가 평소 조용히 지내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착한 이웃이라는 것을 알기에 섣불리 입을 열어 그녀의 위치를 알려주기를 꺼렸습니다. 박영감이 나서서 헛기침하며 우리 마을에는 그런 대단한 사람은 없고 그저 농사짓고 사는 촌부들 뿐이네 라고 둘러댔지만 매향은 박영감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우처럼 교활한 눈을 가늘게 뜨며 그래요? 냄새가 나는데? 아주 짙은 묵은 소리의 냄새가 난단 말이지 라고 중얼거리며 부채로 코끝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숨어있는 먹잇감을 찾아낸 사냥꾼처럼 집요하고 불쾌했습니다.
매향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열기 위해 더 교묘한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는 주막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을 건달들에게 술을 사주며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들 그거 아는가?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진 사람이 그 재주를 쓰지 않고 썩히면 그 마을에 재앙이 닥친다는 옛말이 있어.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리꾼의 목청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인데 그걸 억지로 막아두면 기운이 막혀서 비도 안 오고 멀쩡하던 소가 병들고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 이 마을의 기운이 탁한 것이 누군가 아주 독한 마음으로 입을 닫고 있어서 그런 것 같네. 그의 말은 근거 없는 낭설이었지만 술에 취한 건달들과 귀가 얇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는데 마치 마른 들판에 불이 붙은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은 그러고 보니 요즘 우물물이 예전만큼 콸콸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라며 수군거렸고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은 올해 고추 농사가 시원찮은 게 혹시 그 탓인가?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불행과 불편함의 원인을 찾고 싶어 했고 매향이 던져준 저주받은 소리꾼이라는 이야기는 그 원인을 돌리기에 딱 좋은 핑곗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롭던 공기는 순식간에 의심과 불신의 안개로 뒤덮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져 연화의 집 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질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얇은 흙담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배틀에 앉아 배를 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북을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고 시실과 날실이 엉키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도 복잡하게 꼬여만 갔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죄라니. 그녀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 입술을 깨물며 흐느낌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침묵을 선택한 것은 세상의 다툼을 피하고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였는데 세상은 그 침묵조차도 가만히 두지 않고 왜곡하여 그녀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매향은 술기운을 빌려 더욱 대담해졌는데 그는 마을 어귀를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연화의 집으로 이어지는 오솔길 입구를 멈춰섰습니다. 대나무 숲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그는 연화의 집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거기 숨어있는 거 다 아오!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나와서 나랑 소리 대결 한번 해봅시다. 당신 때문에 이 마을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가 안 들리오? 그의 고함은 메아리가 되어 산 전체를 울렸고 대나무 숲의 새들이 놀라 날아오르며 숲 전체가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았지만 매향의 목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폭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향의 난동을 말리기보다는 혹시나 연화가 정말 밖으로 나올지 궁금해하며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남의 집 앞에서 행패 부리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는 매향이 퍼뜨린 소문에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기도 했고 혹시라도 매향의 심기를 거스르면 해를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배신감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구경꾼이 되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마을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차가운 방바닥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는데 어디선가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자 누군가가 거봐 저 집에서 나쁜 기운이 나오니까 애가 경기를 일으키잖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신호탄처럼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겼고 몇몇 사람들은 연화의 집 쪽을 향해 소금을 뿌리거나 침을 뱉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지금 나가서 아니라고 해명해봤자 오히려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 될 것이 뻔했기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둠이 내리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어둠 속에 숨으면 적어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는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기에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캄캄해지자 매향도 지쳐서 주막으로 돌아갔고 마을은 다시 고요를 되찾는 듯했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숨막히는 적막함이었습니다. 연화는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방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살인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에 들었던 매향의 거친 발소리와는 다른 아주 가볍고 신중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연화야, 자니? 나지막하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덕이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퇴마루로 나갔는데 달빛 아래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덕이 할머니는 마을의 산증인으로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꿰뚫어보고 사리 분별이 밝은 어른이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내려가 할머니를 부축하여 퇴마루에 모셨고 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내 다 안다. 저 미친놈이 떠드는 소리에 내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지.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는데 할머님은 말없이 거친 손으로 연화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손길처럼 투박하지만 따뜻해서 연화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연화가 조금 진정되자 덕이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내 말 잘 듣거라. 대나무가 너무 뻣뻣하면 부러지는 법이고 물이 너무 고여있으면 썩는 법이란다. 네가 입을 다물고 있는 뜻은 알겠으나 때로는 침묵이 독이 될 수도 있어.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 놈은 뱀의 혀를 가졌어. 지금 마을 사람들의 귀에 독을 넣고 있단다. 네가 계속 숨어 있으면 사람들은 저놈의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게 될 거야. 오해는 풀지 않으면 돌덩이가 되어 너를 짓누르게 된다. 할머니의 말씀은 연화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는데 할머니의 눈동자는 늙어서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진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늘이 준 선물이야.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네 마음에 달린 게지. 칼도 강도가 들면 흉기지만 의원이 들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 않느냐. 네 소리로 사람들의 맺힌 마음을 풀어주거라. 그게 네가 살고 이 마을이 사는 길이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찐 고구마 2개를 꺼내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마주해야 한다. 알겠지? 덕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화는 퇴마루에 앉아 식어가는 고구마를 손에 쥐고 멍하니 달을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침묵이 독이 된다. 소리로 마음을 풀어주라.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평화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도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숨어있는 동안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북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북을 닦아내며 그녀는 손가락으로 북면을 살짝 두드려 보았습니다. 둥 하는 둔탁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방 안을 채웠고 그 소리는 그녀의 심장박동과 공명하며 잠들어 있던 소리꾼의 본능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매향은 마을 광장에 더 큰 판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마을 사람들을 도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사내 대장부가 하나도 없소.
내 소리를 받아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오. 그렇다면 이 마을은 죽은 마을이나 다름없소. 그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청년들이 나서서 노래를 불러보았지만 매향의 화려한 기교와 성량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매향은 그들을 비웃으며 낄낄거렸고 마을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그의 기세에 놀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굴욕감이 드리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마을의 자존심을 짓밟는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집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촌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비장함이 감도는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꼿꼿하게 편 허리. 그녀는 옛날 조선 팔도를 호령하던 명창의 기품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녀를 비추었고 대나무 숲의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휘날렸습니다. 그래, 이제 끝을 보자. 그녀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며 살인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연화의 등 뒤로 대나무들이 쏴 하고 소리를 냈는데 마치 그녀를 응원하는 함성처럼 들렸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길을 비켜주었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파란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매향의 거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지만 연화에게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진정한 소리의 울림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소리의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진짜 소리가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매향이 마을 사람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난 후 하늘은 마치 그 오만함의 노하기라도 한 듯 갑자기 기묘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에 누런 먼지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한낮이 되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더운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살갗을 타갑게 만들었습니다. 대나무골은 본래 물이 맑고 공기가 시원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으나 이날만큼은 아궁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후덥지근하고 불쾌한 열기가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밭에 나가 있던 농부들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비를 뿌려줄 먹구름은 보이지 않고 해만 붉게 타오르며 곡식들을 말려 죽일 듯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물을 기르러 왔던 아낙네들이 어머, 물이 왜 이렇게 줄었지? 어제까지만 해도 찰랑찰랑했는데 바닥이 보이려고 하네? 하며 근심 섞인 목소리로 웅성거렸습니다. 매향은 이 기이한 날씨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는 부채를 펄럭이며 마을 회관마루에 걸터앉아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거부시오, 내 말이 틀리지 않지 않소? 이 마을에 숨어있는 그 부정한 기운 때문에 하늘이 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의 물줄기를 말려버리는 것이오. 그 벙어리 흉내내는 여자가 입을 닫고 하늘의 통로를 막고 있으니 이대로 가면 이 마을은 며칠 안에 바싹 마른 사막이 되고 말 것이오. 그의 말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고 사람들은 더위와 갈증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점점 매향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매향은 사람들의 불안한 눈빛을 즐기며 자신이 마치 하늘의 뜻을 전하는 무당이라도 된 양 으스대었습니다. 급기야 매향은 마을 사람들에게 엉뚱한 재앙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는 마을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앵마기 소리판을 버려야 한다며 돈과 곡식을 요구했습니다. 내 목청으로 막힌 기운을 뚫어줄 테니 각 집마다 쌀 한 가마니와 엽전 꾸러미를 가져오시오. 내가 한양에서 배운 신통한 소리로 하늘을 달래주지 않으면 당장 오늘 밤부터 우물이 핏물로 변할지도 모르오. 터무니없는 협박이었지만 이미 불안감에 잠식된 몇몇 노인들은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 쌀독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영감이 나서서
이복의 젊은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네. 날씨야 때가 되면 바뀌는 법인데 어찌 사람 탓을 하는가 하며 말렸지만 매향은 콧방귀를 뀌며 박영감을 밀쳐냈습니다. 영감님은 빠지시오. 마을이 다 죽게 생겼는데 도리가 밥 먹여줍니까? 그 시각 연화는 하얀 소복자락을 휘날리며 대나무 숲길을 걸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비장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했습니다. 숲을 통과하는 바람이 대나무 잎을 흔들며 사라락 소리를 냈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을 응원하는 수천 명의 관중들이 숨죽여 기다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걸음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꾹꾹 눌러 담으며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그녀가 밟는 흙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녀의 발바닥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올라와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쿵거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귀에 다다를수록 매향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느꼈지만 걸음을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매향의 눈치를 살피며 쌀자루와 돈꾸러미를 바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도적대에게 약탈당하는 힘없는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매향은 쌓여가는 재물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낄낄거리고 있었고 짐꾼들은 옆에서 꽹가리를 두드리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가져오시오. 겨우 이걸로 하늘의 노여움을 풀 수 있겠소? 저기 저 집 소도 한 마리 끌고 오시오. 매향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사람들의 원망 섞인 한숨소리는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저기 봐! 연화가 내려온다! 라고 외쳤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연화의 등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을 주었는데 평소 낡은 무명옷만 입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초라한 촌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꼿꼿하게 선 기품 있는 여인이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넘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분칠한 얼굴보다도 빛나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낯설고도 강렬한 기운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는데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인파가 갈라지며 연화가 걸어갈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연화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매향이 있는 정자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매향은 갑작스러운 연화의 등장에 당황하여 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릴 뻔했는데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을 담지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짐짓 태연한 척하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대나무골의 벙어리 하나가 아니시오? 평생 입 한 번 뻥듯 안 하던 양반이 오늘은 웬일로 비단 옷을 차려입고 행차하셨소? 내 구판에 춤이라도 추러 오셨나? 매향의 조롱에도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매향의 앞 멍석이 깔린 자리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맑고 또렷하여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소리는 하늘을 파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신의 그 탁한 목청이 오히려 하늘을 노하게 하고 맑은 우물을 흐리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모르시오. 그녀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동안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그녀가 이토록 유창하고 힘있는 목소리를 가졌다는 사실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영감은 놀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말을 할 줄 알았구나 하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매향은 연화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얼굴이 불끄락푸르락해졌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네가 소리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한양을 주름잡는 명창 매향이다.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그는 소리를 지르며 짐꾼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짐꾼들은 위협적인 표정으로 연화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눈빛만으로 그들을 제압했는데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세에 짐꾼들은 흠칫하며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꼿꼿이 서서 매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양의 명창이라 소리에 높고 낮음은 있어도 귀하고 처남은 없다 배웠으나 당신의 소리는 욕심에 찌들어 악취가 진동하니 참으로 천박하군요. 연화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매향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매향은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좋다.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한번 들어보자. 네 그 잘난 주둥아리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겨루어보자. 만약 네가 지면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매향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무모한 내기를 제안했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습니다.